그러니까 한국하고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런 과정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 일꾼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나라가 10년 안에 망한다. 예. 특수하면서 재임내기 지금 방침을 가지고 오는데 이거 곤란하다. 김정일이한테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정일이는 조국이 있고야 경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하는 놈들 전부 다 이거 문제가 많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추진한다. 그 중에 하나가 서해 관문 공사였다. 서해안에 간석지를 마련하고 공업용수를 확보한다는 의도였지만 이 공사는 기울어가는 북한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계획에 없는 무슨 순천 비난론 공장이에요. 사리원 가리비료 공장이에요. 남포 관문이요. 남포 관문 만들어 놓고 지금 잘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홍수 피해도 나고 그러잖아요. 전혀 홍수 피해를 이제는 없는 그런 시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관문 이거 열고 닫고 하는 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홍수 피해를 계속 보거든요 지금. 점점 커져가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전두환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이었지만 그는 무사했고 대신 수행했던 관료 17명이 희생됐다. 이 사건으로 북한에게 우호적이었던 미얀마 정부마저 즉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유엔에서 제3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를 해서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외교 역량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교를 여러 나라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또 더구나 86 아시아 경기대 88 올림픽을 열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외교를 더 넓혀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버마 장군가 좀 위태롭다, 위험하다는 것을 뭐 어느 정도는 정보계통의 보고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될 줄까지는 우리가 예측 못한 것이죠. 예.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던 84년 9월 서울이 물에 잠겼다. 60년 만의 대홍수로 190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북한은 그들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구호물자를 보내겠다는 호기로운 제안을 해왔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쌀, 의류 등 구호물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남한에 수해가 나서 김일성이가 이제 그 소위 헛기침을 한 거죠. 뭐 자기네들 식량도 모자라는데 이제 남한을 돕자. 아마 다분히 그 심리적으로 하나의 심리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제스처가 왔을 때 우리가 그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 아주 흔쾌히 받자 말이죠.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는 모두 13차례의 남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분단 40년 만에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남북대화가 이룬 첫 가시적인 성과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단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5공화국 정부는 경제성장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정치력 회복에 나섰다. 폭력에 의하지 않고 현정 절차인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후임자에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정부를 이양하는 선례를 보이는 것은 비단 본인의 개인적인 꿈을 달성하는 영광임과 아울러 우리 정치사회 발전에도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 정치는 이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제야운동권도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민청년 의장을 하면서 그것이 제야민주화운동 세력에게 굉장한 논쟁을 가져오게 되고 여하튼 그걸 계기로 해서 문화 영역, 종교 영역, 언론 영역을 포함해서 정치 영역까지 83년도, 84년도에 걸쳐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광범한 자기들의 독자적인 조직을 만듭니다. 대항전선이 이제 명료하게 되기 시작했죠. (1985년) 제도권에서도 신민당이라는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졌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해금되면서 이런 움직임에 바람을 일으켰다. 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의 쟁취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들은 창당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나타냈다. 신민당의 승리로 개헌운동은 극적으로 확산됐다. 위기를 느낀 5공화국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섰고 이후 민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졌다.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간 민주인사들에게는 살인적인 고문이 자행됐다. 당시 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사실은 상처를 더 줬던 것은 전기고문과 물고문 이거 할 때는 빨갛게 끼거든요. 빨갛게 끼어졌을 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빨갛게 끼임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 이런 게 참 치욕스러웠고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침묵하고 있던 중산층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권에 대한 항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돼 갔다. 모든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합의 개헌은 한치의 진전도 이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또다시 체육관 선거를 하겠다는 전두환의 발표는 결정적인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시위의 전면에 떠올랐다.
중산층, 중간 계층에서 경제 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서 자신들이 존중받는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체육관에서 추대되고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법과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대의 개입을 시사하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Then the letter was delivered. I think Chae Kwang-soo was there and an interpreter, and they read it to President Chun. And he didn't say much of anything. And then I emphasiz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that a crackdown not take place in places like Busan, where it was getting violent. That would be bad for Korea, and it would challenge the American South Korean security arrangement. 부산에서는 비상계엄설이 나돌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사실은 없어 앞으로.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우리 자유를 보장해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라. 마침내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에 굴복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산업화 시대의 독재가 끝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사실 87년의 6월 항쟁은 그때 어디서 불쑥 솟아온 것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이어지는 동안에 역대 정권의 그 학정이라든가 탄압에 맞서서 저항했던 세력들의 힘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서 분출된 겁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그 기록할 만한 그런 그 민중 투쟁의 역사고, 또 그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도 이 군사지배의 그 도끼가 이제 한풀 가시고 민주주의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축제처럼 시작됐다. 체육관 선거가 아닌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기까지는 16년의 세월과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전 정권에는 결여됐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취임 직후 노태우는 냉전시대의 대결 외교를 끝내겠다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북방 정책이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후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한다. 이거 아주 혁명적이고 역사적인 선언이죠.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모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1980년대 중반 소련 사회 내부의 모습은 거의 파국에 가까웠다. 소련 지도부의 불안정도 계속됐다. 브레즈네프가 사망한 지 2년 뒤에 그의 후임인 안드로포프 역시 사망했고 그 1년 뒤에는 체르넨코마저 세상을 떠났다. 전임자에 비해 상당히 젊은 54살의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총서기가 됐다. 그는 정치 개혁부터 시작했다. Раз мы говорим, что все, что происходило в прошлом, и главный урок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народ был выключен из процесса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и процесса выработки и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то сегодня через политическую демократию, а мы о ней говорим, через прессу и все другие вещи, через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мы должны включать этот народ. 페레스트로이카라 불린 그의 개혁 정책에 소련 국민들은 기대를 걸었다. Дроб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перекройки территорий. 소련의 중앙계획 경제는 이미 실패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농업에서의 극도의 비능률 역시 고르바초프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였다. 미국의 대소련 곡물 수출 금지 조치도 소련의 식량 부족을 가속화시켰다.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소련 국민들은 소비재 부족에 시달렸고 언제 동원할지 모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해야만 했다. By the end of the 1980s, the communist system was facing a massive financial crisis, a massive environmental crisis, a massive loss of morale, a massive loss of faith in itself. Then the Soviet Union, which had entered a period of stagnation, started to enter a period of political reform on the one side under Gorbachev, but a deepening economic crisis simultaneously. 소련의 재정 능력은 이미 사회주의 동맹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동유럽의 각 나라에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났다.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미소 냉전 구도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87년 6월 레이건은 분단된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섰다. There is one sign the Soviets can make that would be unmistakable, that would advance dramatically the cause of freedom and peace. General Secretary Gorbachev, if you seek peace, if you seek prosperity for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f you seek liberalization, come here to this gate. Mr. Gorbachev, open this gate. 레이건은 고르바초프를 향해 냉전 종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김일성은 급하게 고르바초프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련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북한의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고르바초프는 김일성을 안심시켰지만 김일성은 그를 믿지 않았다.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배신이라는 그 때문에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처리하라. 김일성이 맨 먼저 얘기를 하고